대학 졸업 후 여러 일들로 인해 집에서 잠시 쉬고 있던 어느 날,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정숙 누나에게 카톡이 왔다. 오랜만에 연락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한 마음에 가장 먼저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는데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대 이상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며칠 뒤 드디어 얼굴을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가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기에 나는 당연히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교대역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한 날이 되어 교대역 12번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렸는데 정숙이 날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순간적으로 혹시 오늘 나한테 고백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당일 썸각이 잡히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10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고 며칠 뒤면 발렌타인데이도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날 고백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순간 다단계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어릴 적 내가 너무 좋아했던 첫사랑이었던 만큼 대놓고 그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정숙을 오랜만에 보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대를 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다. 맑고 큰 눈은 여전히 반짝였고 부드러운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듯했다. 그런 그녀가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날 호구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에 살짝 화가 났다. 대놓고 한마디 쏴주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마음속으로만 여러 번 소리쳤다. 사실 중학생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첫사랑이 날 다단계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나한테까지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그런데 웃긴 건 며칠 전에 친구가 들려줬던 다단계 이야기가 그녀가 하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였다. 그녀는 곧바로 회사가 근처에 있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다. 그 후 술 한잔하러 가자고 하기에 나는 내키진 않았지만 따라가기로 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1층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다단계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나는 그냥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이어갔다. 정숙은 우리 회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왜 첫사랑이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겉으로는 다 알아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한 장의 A4지 종이를 꺼내서 직급 체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반 회원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수입도 점점 늘어난다고 했다. 다이아몬드 직급에 오르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돈에 급한 사람이라면 혹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회사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래는 선생님이었다. 소믈리에였다. 헤어 디자이너였다 등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면서 왜 다단계를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였다. 나는 그저 진짜요? 라는 멘트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맞장구 쳤다.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수긍하는 척을 했고 그녀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평소 면전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3시간에 걸친 세뇌 교육이
마침내 끝났다. 두 번째로 만난 날 정숙은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나타났다. 지난번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 모습에 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날 완전히 매료시키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흰 블라우스 아래에는 타이트한 검정색 스커트를 매치해 허리선을 강조하며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숙은 이번에도 여전히 날 다정하게 맞이했지만 말투는 더 적극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회사로 가보자고 했고 나는 지난번처럼 별다른 거절 없이 따라갔다. 회사로 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성공 사례와 다단계의 장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때 나는 그녀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 누나와 치맥 한잔하며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누나는 처음엔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누나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상철아,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 신랑이 사업을 잘못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난 그래도 내 가정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지. 혼자가 된 후엔 더 외롭고 힘들었어.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이 앞에선 강한 척하려고 해도 밤이 되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많았어.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정말 막막하더라. 그런데 상철이 너랑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된다. 그 순간 나는 정숙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져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짓던 씩씩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깊은 상처가 내게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다니.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상철아, 고마워. 너라도 이렇게 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단계 사무실까지 데려간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누나가 곤란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누나는 나를 보며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술집을 나와 그녀에게 조심히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지하철도 끊겼고 집까지 가는 택시비가 많이 나올 거라면서 차라리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다 자고 가라는 거였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었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숙 누나가 내 팔짱을 끼더니 혼자 집에 가기 무섭다며 발에다 달라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누나는 술에 취해 나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고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날 우리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8살 연상의 정숙 누나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 만나고 있다. 그녀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정숙이 우리 둘째 숙모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불쾌함이 밀려왔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물었다. 누나, 아직도 그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왜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상철아,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연락해야 하는 게 현실이야. 나는 속이 상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우리 둘째 숙모한테까지 연락을 했어? 누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정숙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상철이가 알긴 알아? 나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데.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내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나, 나도 누나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가족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숙모한테 연락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아. 나한테는 누나가 소중하지만 그런 방식은 옳지 않잖아. 정숙은 서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나도 괴로운데 상철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상철이도 그만큼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우리는 그날 저녁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정숙 누나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알지만 가족에게까지 손을 뻗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숙은 자신이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주장했지만 내 마음속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그날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 크게 싸우고 말았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정숙 누나는 정말 내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관계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